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분자 간의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업에 한번 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분자 간의 무엇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분자 간의 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쌍극자, 쌍극자 힘, 그리고 분산력, 그리고 수소결합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화학에서 활용되는 힘은 무엇이 있는지부터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은요, 우리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과연 화학에서는 어떠한 힘을 활용하느냐? 자, 여러 가지 힘이 많겠지만 선생님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이렇게 적어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류인력이라고 이렇게 적어낼 거예요. 자, 전기력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력은 KR 제곱 Q1, Q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에 반해서 만류인력은 F는 만류인력 상수 R제곱에 질량을 두 개를 서로 곱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나와 있는 상수값들을 잠깐 보자는 거예요. 자, 전기력에 나와 있는 이 상수값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만류인력에서 나와 있는 이 상수값은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뉴턴 미터 제곱퍼 킬로그램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분자 눈에 보이나요? 크기가 무지 뭐예요? 작아요. 크기가 엄청 작고 질량도 무지무지 작다. 그럼 여기 있는 만류인력 한번 보실래요? 질량 두 개를 곱해야 돼요. 크기가 엄청 작은, 질량이 엄청 작은 두 개 곱해봐야 얼마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죠? 거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상수값 볼래요? 10의 마이너스 얼마? 11승. 더 숫자가 뭐해질 거다? 작아질 거다. 따라서 화학에서는 이 만류인력은 활용을 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전기력 한번 볼래요? 자, 우리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전하의 크기를 배웠었어요. 그럼 그 전하의 크기를 곱한 값에다가 상수값 한번 보세요. 10의 몇 승? 9승까지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크기의 숫자가 등장하겠다. 그죠? 따라서 이 화학에서는요, 무엇을 활용할 거다? 전기력이라는 힘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이 전기력은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반발력도 있고 인력도 있다. 그죠? 하지만 이 두 개 중에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반발력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분자 간의 힘은 무엇에 대해서 전기력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에 따른 무엇을 비교해보자? 인력을 잠깐만 비교해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많이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끓는 점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요렇게, 솔루션, 미안해요. 솔리드라고 요렇게 우리가 적어내겠죠. 자, 이번에는 액체. 리퀴드라고 요렇게 적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 기체. 가스라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자, 고체는 모형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겁니다.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근데 액체는 조금씩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기체는 너무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무슨 운동을 실시한다? 진동 운동을 실시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액체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자들이요, 진동 운동도 하고 무슨 운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회전 운동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기체는요, 불규칙적.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놈은 진동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고 무슨 운동? 병진 운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액체에서 어떻게? 기체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액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요. 고체에서 뭐로 바뀌어요? 액체로. 우리는 녹는다, 그죠? 그 녹을 때 그 온도를 우리는 melting point, 녹는 점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액체가 뭐로 바뀌어요? 기체. 뭐가 된다? 기화가 돼요. 또는 우리가 끓는다 그러죠? 그럼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boiling point라고 해서 끓는 점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럼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씩 더 추가해 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싶어요. 딱 붙어 있는데 액체가 되니까 조금 자유롭게 변하죠? 다시 말하면 요 분자와 요 분자 사이에 인력을 우리는 끊어줬다. 또는 인력을 이겨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됐어요.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뭐해졌어요? 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냈다 또는 이겨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력을 이겨내거나 또는 끊어내야지만 우리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A라는 액체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액체, C라는 액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액체를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근데 이 액체 사이를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액체 사이에 작용하는, 즉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요. A 액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액체가 그 다음이고 C 액체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가장 작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무슨 점을? 끓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변화하기 위해서?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끊거나 이겨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누가 인력이 제일 세요? A가 가장 세요. 다시 말하면 A의 인력을 끊거나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열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 끓는 점은 A와 B와 C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끓는 점이 가장 높다? 그렇죠. 에너지를 훨씬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 A가 가장 높고요. 끓는 점은 C가 가장 낮다. 그럼 우리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인력이 크면 끓는 점도 뭐해진다?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은 기본 베이스로 잡고 이제부터 분자 간의 힘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과 두 번째 쌍극자, 쌍극자 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우리 아빠가 돌아옵니다. 보고.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쌍극자, 그리고 또다시 쌍극자 사이의 힘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 먼저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는요, 요렇게 그냥 나타낼게요. 쌍쌍힘이라고. 여러분들 정확한 명칭은 요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까?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쌍극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쌍극자가 뭐지? 처음 배우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들 화원에서 먼저 한번 배웠었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진 거야. 자, 선생님이 영어로 잠깐 표시해 볼게. 쌍극자는 이렇게 표시해. 다이폴. 자, 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 얼마?
2로 표시할 수 있어. 폴은 뭐라고 부르죠? 극. 우리 이런 말 했잖아. North Pole, South Pole. 즉 북극, 남극. 그럼 여기에 벌써 답이 있어. 쌍극자라는 거는 한 분자 내에 몇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 2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쌍극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화원에서 이거 배웠잖아. 무슨 성분자? 그렇죠. 극성분자. 한 분자 내외 플러스와 누구를?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 자, 극성분자. 다시 말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뭐가 아닌 거? 0이 아닌 거. 이까지는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극성분자를 화투에서는 뭐라고 부르자? 쌍극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HCl. 자, 요거는 무슨 성분자? 그렇죠. 극성분자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극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무슨 음성도를 비교해라? 그렇죠.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뭐야? 그렇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척도, 즉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를 뭐로 표시했다? 숫자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H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2.1에서 2.2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린다. 그죠?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약 얼마? 3.0이에요. 그럼 누가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긴다? 그렇죠. 숫자가 큰 누가? Cl. 자, 그러면 전자를 누구 쪽으로? Cl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Cl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컸어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풍부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H는 이쪽으로 다 쏠렸잖아, 전자가.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진다는 거야. 풍족해지는 Cl 쪽은 순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라는 부분 전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지는 H 쪽은 델타 무엇? 플러스라는 무슨 전하가? 부분 전하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자 내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함께 쌍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극자? 쌍극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이렇게 표시했어. 자, 우리 친구들 기억 한번 잘 해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자는요, 움직임이 가능한 전자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전자구름은 다시 말하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전자 이쪽으로 많이 쏠렸어. 그럼 여기는 뺏겼으니까 적게 있어. 그래서 여기를 델타 마이너스, 여기를 델타 얼마? 플러스라고 칭하자고. 그럼 여기는 H고 여기는 누구겠어? CL이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형으로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쌍극자 사이의 힘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챘을 거야.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옆에 있는 거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럼 여기는 요 그림은 그냥 그대로 그린다고요. 여기는 H, 여기는 누구? CL, H, CL, H, CL, H 누구? CL. 그럼 여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누구? 마이너스. 힘드니까 또 이렇게 표시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이 분자의 델타 마이너스 옆에 누구? 델타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옆에 누구?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표시할 거야. 서로 잡아당기겠네. 왜? 크기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때 잡아당기는 요 힘을 우리는 무슨 힘이라고 부르자? 그쵸? 무슨 힘? 쌍쌍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는 겁니다. 그럼 쌍쌍힘 우리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정의도 무지 간단하잖아. 쌍극자에 포함된 델타 마이너스와 이웃한 쌍극자의 델타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을 우리는 쌍쌍힘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쉽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줄까?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무엇하는? 작용하는 전기적 무엇을? 인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쌍쌍힘이라고, 즉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쌍극자 사이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말고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이랑 요거 우리 뭘 배웠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배웠어. U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배웠죠. 쌍극자 모멘트, 한 분자 내의 화학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 불렀어? 쌍극자 모멘트. 쉽게 얘기하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면 무엇이 커진다? 극성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 우리 화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뮤는 Q 곱하기 R이다. 식 기억나나요? 근데 요거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설명을 안 해요.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활용하는 걸 배울 거야. 자, 즉 쌍극자 모멘트는 분리된 두 전하의 크기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두 개를 곱한 값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된다? 결정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교육과정에 맞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극성의 정도를 뭐로 판단하느냐? 요것만 기억하세요. 무슨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극성이 결정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무슨 성이 커진다? 극성 정도가 커진다. 요거만 제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극성이 커지겠네? 그럼 극성이 커지면 쌍극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도 뭐해진다? 커진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전기 음성도라고 적었어요. 자, 우리 17쪽 할로젠 Cl, Br 또 누구? I.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극성 정도. 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H 누구? I. 그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똑같이 H가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 누가 제일 커요? HCl이 제일 크겠죠? 왜?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크니까? Cl이 제일 크니까. 그럼 여기에서 극성의 정도는 누가 더 크다? HCl이 제일 크고 HI가 가장 뭐하다? 작다. 이것처럼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전기음성도 무엇이 차이가 클수록 무엇이 커진다? 극성 정도가 커진다. 그리고 극성 정도가 커지면 무슨 힘도 세진다? 잡아당기는 쌍쌍힘도 점점 커질 거라는 거. 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것들은 분자량의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자,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분자량이 무엇하다? 비슷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두 가지 선생님이 실험값을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HCl을 적고 여기는 뭐 적었어? O2를 적었어. 여러분들 HCl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죠. 36.5죠. 1, 35.5. 그럼 얘는요? 얼마예요? 32. 두 개의 분자량은 서로 무엇하다?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무슨 점을 비교하자? 끓는 점을 비교해보자. 여기 있는 이 HCl은요, 끓는 점이 약 마이너스 83도시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O2는요, 끓는 점이 약 마이너스 183도시래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끓는 점이 더 높다? HCl이 그렇죠.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비교할 수 있을까? HCl 극성이야 아니면 무극성이야? 그렇죠. 얘는 무슨 성? 극성. 그럼 O2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죠?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는 얼마? 0. 그럼 얘는 무슨 성? 무극성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자량이 뭐 할 때는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보다 더 뭐하다? 크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 간 무엇이 힘이 무슨 성? 무극성 분자 간 뭐보다 힘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요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쌍극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쌍극자 사이의 힘.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분자의 전기 음성도 차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분자의 극성도 덩달아서 뭐해진다? 커진다. 자, 극성이 커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힘도, 즉 쌍극자 사이의 힘도 커진다는 거. 요 사실 명심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는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분자 간의 힘, 즉 화학에서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인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분자 간의 힘 중에 첫 번째 쌍극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분산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싹 다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 때문에 아마 1반부터 5반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올린 동영상 2개는 다 듣고 마찬가지로 평가 문제 한 문제 풀어가지고 금요일까지 올리라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